자, 이제 지목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지목 설정의 기준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까 한번 지문 속에서 나와 있던 얘기이기도 한데 지목의 개념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가리켜서 지목이라 부르고요. 지적 공부에다가는 앞에서 우리가 토지 표시 항목 중에서 소재, 지번, 외, 지목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필 1지목이라고 해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주지목 추종이라고 해서 하나의 토지가 두 개의 용도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주된 용도를 그 토지의 지목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토지 활용 용도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아까 지문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시험에 바로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지목의 표기 방법. 나중에 이제 지적도라고 하는 거, 임야도라고 하는데 이런데 나오게 되는 지도에다가 지목을 표기할 때 글자가 긴 게 있어요. 6글자짜리도 있고. 그래서 지도에다 다 표기할 수 없으니까 부호로 지목을 표기하게 되는데 외울 게 천원차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요거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공식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는 지목은요, 천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유원지라는 지목은 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요, 차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천원차장을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 해서 나머지는요, 다 일음절어를 지도에다 표시를 하게 된다. 해서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 해서 하천은 뭐라고요? 천이 되게 될 것이고, 유원지는 원이라는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주차장은 차가 될 것이고,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장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목장용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목장용지는 목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뒤에 문제 토탈 한 3문제 정도 7년간 구성이 되는데 지목의 표기 방법 얘기할 때는 절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안 돼요. 헷갈려 버리니까 그저 천원차장, 하천은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차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지목은 공으로 표기를 하게 될 테고 주유소 용지 같은 것은 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유지라는 지목 나중에 볼 텐데 이건 유로 표기한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이음절어만 정확히 외우시면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일음절어로 지목을 표기한다. 그래서 천원차장이라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게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하천, 유원지,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공장용지까지 이렇게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지목의 종류 중에서 지금 우리 시험에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용지로 끝나는 그런 지목 등을 자,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로 끝나는 게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용지로 끝나는 9개 지목, 목장용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자,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용지, 그 다음에 체육용지, 종교용지에서 역시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요. 목공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철수, 주창, 학체종. 뭐 알아서 이제 이 9개를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천원차장에 이어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말 만들어야 돼. 목공이 철수를 주창을 하고 있다. 누구의? 학체종에.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셔야 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9개의 지목이 용지로 끝나는 지목이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한 2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 용지로 끝나는 지목 28개를 다 외울 수는 없는데요. 다음 중 지목의 종류 옳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틀린 것까지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지문 구성을 할 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단순 암기에 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할 것, 요 정도고요. 그 외에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이라고 하는 거, 지목 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이거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나머지는 다 지적공부에 등록, 다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우리가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야라는 지목만 자,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어디다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아직은 안 나온 주제. 그래서 결국은 천원차상하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요 2개 세트하게 되면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되는 영역이 목공, 철수, 주창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하고 천원차장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단순 암기 극치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지목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목의 종류가 28개가 무작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로 자, 종류를 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봤어요. 그래서 자, 재배용 토지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자,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배라는 용도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자, 먼저 다전자를 쓰게 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 요거는 내용상 어렵지 않아. 그리고 끝머리 뭐야? 재배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재배하는 토지. 그래서 자, 지금 바전자 전이 되려면 끝머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 재배하는 토지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전이라는 지목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될 게 답이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키워드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 외우셔야 돼. 키워드가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 종류 외우는 거 아니야? 종류 외우면 오히려 독이 돼.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항상 뒤에 있는 단어를 보셔야 돼. 앞쪽을 보면 거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이라고 해서 과수류 등을 점점점 재배하는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지목이라는 것을 우리 법에서 구성을 할 때 마지막 단어가 부속 시설물의 토지라고 하는 거. 뭔 얘기냐면 문제 읽어가다 보면 지목의 정의를 다루는 문제에서 부속 시설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아, 이게 마침표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전혀 부속 시설물이 없는 쪽에다가 부속 시설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부속 시설물의 토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지목의 마지막 표현이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토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자, 일단은 과수류 등을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지목이라는 것을 법에서 구성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꼭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속 시설물의 토지까지가 어떻다? 바로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된다. 뒤에서 마찬가지야. 그냥 무조건 부속 시설물을 찾아보셔야 돼. 거기가 뭐라고요? 마침표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토지라는 표현 자체가 뭐가 된다? 마침표.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갈 테고, 그럼 이제 부속 시설물 나오면은 여러 가지의 부속 시설물이 나오게 되는데, 자, 각각의 부속 시설물의 토지는 그 지목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그 외에 좀 잡다한 얘기인데, 지금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으면 이건 따로 이 대라고 표기한다. 뭔 소리냐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과수류를 재배한다.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뭐로 본다? 바로 과수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 주택이 있다,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를 분할을 해야 돼. 이 지번과 별개의 지번으로서 토지를 분할해서 이걸 따로 지목대라고 표시한다. 아까 우리가 지번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필지당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하면 따로이 뭐가 필요하다? 대라고 하는 거. 나중에 대가 이제 몇 개가 나와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2개 나오고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묘지 관리동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대 중에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서 이건 재배란 표현은 없어요. 근데 뉘앙스상 풀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목장용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그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이 지번을 따로 부여해서 대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 2개 보셨고요. 그리고 전답, 화손 등은 어떻다? 재배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자, 요 세법 사업을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라든가 뭐 양도소득세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토지의 용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농지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농지란 지목은 없고요. 전답, 화손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부른다. 물론 세법에서는 실제 용도하고요. 공부상 지목을 비교했을 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다?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세금 등을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재배용 토지에서 전답, 화손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서 목장용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활용도가 낮은 토지라는 이름으로 붙여봤어요. 첫 번째 임야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럼 다른 거 필요 없고 원야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것은 지목 임야가 되게 된다. 원야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지목 임야. 뭐 뒤에 볼 거 없어요. 간단하게 자 임야라는 지목이 있으면 어떻다? 원야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지목 임야에 해당이 된다. 지금 우리 28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중에서 이론상 최대 한 해에 5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 이슈만 달달달 외우는 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잡종지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장이라든가 운전학원 부지 이런 것들이 잡종지인데 이건 16년 동안 과거에는 좀 이슈가 되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전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소금 공장 제외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하는 공간, 천일염 요거는 이제 지목, 토지의 지목을 염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동력을 동원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만드는 공장, 소금 공장은 염전이 아니다. 인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닌 것만 외우셔야 돼.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이 아니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묘지 관련해서 묘지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아까 우리 부속시설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게 마침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러다 치고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묘지 관리동 나와 있죠? 묘지 관리련 건축물의 부지 요거 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2개 있었고요. 지목대라 불렀었고 나중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대라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도 대라고 표시를 합니다.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럼 체육용지 뭐 별 쟁점 안 되고요. 유원지 역시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체육용지 중에서 여기 보면 요트장 같은 것들, 카누장 이런 것들은 소위 야영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되게 되면 리프팅이라고 해서 강원도 쪽에서 하천에다가 보트 이런 거 띄워놓고 물놀이 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목이 그냥 하천인 것이지 따로 이 체육용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다지 큰 의미 없고요. 일단 이슈가 되는 거 원야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임야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소금 공장은 염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목대라고 따로이 분류를 한다. 그래서 자 공동 묘지가 있다 하십시다. 묘지 공원이라든가 또는 지금 봉안시설, 납골당을 얘기합니다. 이런 토지가 있다. 그럼 집은 하나로 딱 부여를 하는데 이 앞에 묘지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서 있는 그 공간, 여기는 집원을 따로이 필지를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은 지목 뭐라고? 대라고 표시하고 이건 지목이 묘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런 거 나오죠. 지금 이제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주제가 나와.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따져 물을 때 묘지를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거, 자 비과세 얘기 이런 얘기가 따로이 나오게 되는데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서 일단 여기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소금 공장은 어떻다? 바로 지목 염전이
아니다. 그 다음 묘지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정도. 자, 최대 임야까지 하면 3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지목대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해서 앞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주거용 건축물의 묘지, 그 다음에 묘지 관리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대라고 분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라고 하는 지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천원차작 할 때 공장용지를 뭐로 표기한다?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요.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 공장용지로 보게 된다. 두 번째 끄트머리 뭐라고 돼 있어?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이것도 뭐로 분류한다? 공장용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공장시설물. 자, 어떤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의료시설 등이 있다. 자, 그래서 큰 공장인가 봐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놨다고 해서 그 건물을 따로이 지목대라고 분류하지 않고 그냥 뭐로 분류한다? 공장용지. 그래서 이 의미를 새기면 안 되고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봐보십시다. 공장 나와 있죠? 그럼 지목이 공장용지가 되겠지. 근데 제일 끄트머리 뭐가 나와 있어?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금 세 번째 보셨어. 부속시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게 마지막 마침표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지목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의미를 곰곰이 새기게 되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자, 부속시설물 이것도 바로 그 부지도 따로 필지 분할을 하지 않고 공장용지로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요, 키워드 보관. 용지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앞에서 목공, 철수, 주창, 학재종이라고 하는 거 용지 시리즈 중에 하나 있었죠. 창고용지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끄트머리 보면 뭐 나와 있어?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법조문의 공식이야. 해서 법조문의 부속시설물 나와 있으면 그 지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접근했고, 학교용지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와 학교의 건물 등이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요거랑 바로 비교할게. 묘지, 공원이라고 하는 거,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지목 뭐로 분류한다? 묘지로 분류를 하게 될 테고, 그냥 공원, 녹지는 뭐로 지목 공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큰 쟁점은 되지 않는 주제예요. 그래서 묘지, 공원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겠고, 자, 공원은 지목, 자, 지적도에 표시할 때 뭐로 표기한다? 공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아까 공장용지는 뭐가 됐었고, 장으로 표기했고, 공원은 공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종교용지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간간히 구성되는 게 사적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이 사적지는 문화재 등이 있는 토지를 가리켜서 사적지라고 부르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자, 뭔 소리냐면 학교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원 안에 뭐가 있다? 문화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자, 서울의 탑골공원인가요? 이 탑골공원 가서 보게 되면 무슨 목탑인가 뭔가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뒤집어 써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따로 이 토지를 분할해서 사적지라고 분류하지 않고 그냥 지목공원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학교들 가서 보게 되면 문화재 같은 게 있다고 그걸 따로 그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을 뭐라고 지금 그 학교용지에서 사적지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다 학교용지로 지목을 표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종교, 불국사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은 불국사는 당연히 지목이 종교용지가 되겠죠, 지목상. 그런데 그 안에 다보탑, 석가탑 이런 게 다 하십시다. 그럼 그 토지를 분할해서 따로이 사적지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저쪽 충청도 어디 있는 절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무슨 문화재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토지 지목은 뭐냐? 그냥 종교용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지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 구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이것만 계속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목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 한두 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아주 단순하게 몇 번 보시게 되면 나중에
대강, 주연 포인트를 외우실 수 있고요. 이 지목은 줄줄줄 외울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절대 불가능한 게 줄줄줄 외우는 거야. 양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단위로 끊어서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적지 보셨고 다시 공장용지, 자 점점점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공장용지, 참고용지, 보고한, 그다음에 사적지와 관련해서는 뭐라고요? 바로 제외라고 해서 공장용지, 공원이라든가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은 소위 사적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설명드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교통부터 먼저 나와 있나? 교통과 관련 있는 토지. 자, 도로라는 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유소용지가 있고요. 철도용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도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포함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도로가 아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공장 안에 단일 용도로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런 식이지. 키워드 통로가 될 텐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101동이 있을 테고 102동이 있을 테고 103동이 있을 테고 중간중간에 도로라고 하는 게 있죠. 도로라고 하는 게 있죠. 차 끌고 다니잖아요. 아파트 갈 때 걸어가진 않잖아. 그래서 이 도로는 지목이 따로 이 도로가 아니다. 이때는 그냥 아마도 지목대로 다 분류가 돼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 용도로 쓰이는 것은 지목을 분류할 때는 어떻다? 도로로 분류하지 않는다. 전체를 한 필지로 해석을 해서 보통 뭐 두 필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다 대의가 되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 보셨죠? 공장 용지할 때, 자,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라고 하는 거, 이거 따로이, 자, 지목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공장 안에 통로가 있으면 이것도 따로이 지목 도로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해 드릴 게, 이 안에 주유 공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유소로 따로이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세 개가 나중에 이슈가 되는데, 하여튼 단순화시켜서 통로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도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듣게 되는 보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는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통로, 이것도 거기서는 도로로 법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사건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 하시는 분들하고 대리에서 지금 술 먹고 차를 끌고 들어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꼭 대리기사 하는 분하고 술 드신 분하고 대판 싸워. 그래서 대리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네가 알아서 주차하세요 하고 싸우고 가버려. 뭐 비용을 받은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대판 싸우고 가. 그럼 그 아저씨가 어떻게 다시 운전대를 딱 잡지. 그리고 어떻게 주차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 그때 대리기사 아저씨는 전화를 하고 있지. 음주운전 발견. 그래서 음주운전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에요. 거기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뭐가 된다? 그게 도로가 되게 된다. 그러나 지목을 분류할 때는 지목 도로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착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도로하고요, 건축법에서 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에서 지목 도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각각 별개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자, 이 안에 아파트 단지나 공장 안에 통로를 설치했을 때 이걸 따로 필지를 분할해서 지목 도로라고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거의 안 나오는데, 자,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서 보다 보면은 선 그어놓고 삥 뜯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노상 주차장. 그렇다고 해서 그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다. 그건 지목이 그대로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근래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차였던 것 같은데, 저쪽 평택인가 어디가에 거의 이제 자동차를 내려놨는데 뭐 환경 관련 규제 법 위반 혐의가 있어가지고 팔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몇 달씩 거기다가 방치했던 공간, 자동차 물류장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목이 따로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큰 의미는 없어요. 요즘에 잘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 주유소 용지 관련해서 자, 아닌 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공장 안에 기름 넣는 공간, 주유 공간은 어떻다?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그냥 공장 용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 파트를 정리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공장 용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십시다. 공장 용지 안에
부속 시설물이 있다. 그래도 지목 그냥 뭐로 분류한다? 공장 용지다. 통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좋다. 그냥 공장 용지다. 자, 자동차 회사에서 차 만들고 나서 기름을 넣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넣는 공간도 그냥 공장 용지이지 이것이 따로이 주유소 용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가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용지는 역사 등의 부지를 총칭하여 부를 때 철도 용지. 이거 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할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바로 철도 용지도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물에 관련된 지목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국어 라고 하는 게 노제 포인트.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똑바로 외우면 돼.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게 되면 어떻다? 국어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국어라고 하는 거. 과거에 문제 구성하는 거 보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여기다가 제방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걸 막 붙여놓는다고 읽으면 안 돼. 외울 게 뭐라고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들어가면 어떻다? 국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건 듣고 버릴 거야.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고 돼 있죠. 이걸 지목을 하천으로 분류합니다. 이걸 외우게 되면 뒤져버리는 거야. 그 밑에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나와 있죠. 이건 뭐가 된다? 국어. 그러면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하천은 옳게 내릴 수 없어요.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까지만 내버리면은 이건 변수가 생기는 거야. 나중에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는 거야. 아니 나는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천인 줄 알았지. 또는 이거 나왔으니까 지금 뭐라고 국어인 줄 알았지. 이렇게 논란들이 붙어.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국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걸 딱 던져놓고 나서 이걸 어디다 붙여놓는다고요. 자, 제방이나 하천에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틀린 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 그래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국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것은 국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유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자, 물이 머무르는 땅이죠. 댐, 저수지 등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바로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못이라고 그러나 자, 늪 뭐 이런 같은 개념을 주는 게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연자라고 이런 공간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목 유지라고 부른다. 자, 근데 앞에서 연, 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자 답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연, 완골을 외웠다가는 개판돼 버려. 재배냐 자생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재배 들어가면 뭐가 되고 전답 과소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생 들어가면 어떻다? 유지라는 지목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양어장 어려운 거 하나 나왔었죠. 육상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육상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육상해. 자, 뒤에 수산생물의 번식 등을 위한 토지, 양어장 출제 포인트, 육상입니다. 해서 이걸 갖고 해상에 하면 틀렸어. 해서 해상에 들어가면 틀렸다고요. 자, 가십시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토지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바다를 메꿔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른다. 해서 언제 공부했냐면 신등부 인여본 할 때 신규 등록 전화를 얘기할 때 바다를 메꿔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TV 화면 등을 통해서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올해는 아직은 그거 없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지? 그게 여름철인가 되면은 그게 부영양화가 돼가지고 막 물고기들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황토 뿌리고 막 그래서 카메라 쫙 보여주잖아요. 위에서 하늘 위에서 띄워놓은 걸 그거 가두리 양식장. 거기는 지목 뭐예요? 가두리 양식장의 지목은 뭐가 되겠어요? 없어. 그 바다잖아. 육지만 지목이 부여가 된다고. 육지만 지목이 부여가 된다는 게 전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이걸 지난번 시험에서 해상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상에는 지목이 있을 수가 없어. 해상에는 지목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육지를 전제로 해서 지목이라는 개념. 자, 우리가 아까 바다를 메꾸면 어떻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 메꾸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육상의 인공 어류 양식장. 자, 이걸 우리가 양어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약 올렸던 문제가 해상에 있다로 장난을 쳤어. 그래서 이게서 개념은 육지만을 가지고도 다 토지 지목이 부여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거. 자, 광천지 겁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온수, 석유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등은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돼. 온수, 석유 등을 운송 또는 하는 송수관, 송유관은 광천지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광천지라는 것은 자, 거기서 원유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온천이 나오고 이런 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광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천지 지금 이제 특히 석유 같은 게 주로 많이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가 광양 뭐 이런데 또는 여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울산인가 이런 데 가면 석유 정제 공장 등이 있습니다. 그 석유 상당수 정제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쪽으로 올려보내요. 수도권으로. 뭘 통해서? 송유관 등을 통해서 이 석유를 올려보내요. 그 국가 기밀입니다. 어디로 송수관, 송유관이 있는지 국가 기밀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뭐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광천지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송수관, 송유관에 대해서 특히 송유관 등에 대해서 광천지라고 지목을 표시해 주게 되면 골 때릴 거야. 전국에 뜻 있는 사람들은 다 빨대를 준비한 다음에 광천지 밑에 땅을 파서 어떻게 한다? 기름 빼먹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그 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항상 매년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관련 사건, 뭔 일 있으면 한 번씩 마약 관련 사건 터뜨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기름 빼먹었던 애들. 그래서 하여튼 직업들 참 다양해. 그쪽 관련 업종의 일을 하다 보니까 송유관의 위치를 다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이 송유관 지나가는 그런 지역의 인근에 주유소 있는 걸 섭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 외곽적이고 싸니까 그걸 돈 주고 사. 그래서 거기서부터 터널을 뚫기 시작해. 그래서 송유관에다가 빨대 꼽아가지고 기름을 빼먹는 이런 사건들이 가끔 보도가 됩니다. 물론 그동안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저게 기름을 빼먹었다고 해서 그 이해를 못했겠지. 그래서 자, 이거 광천지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만약에 광천지라고 분류를 해주면 전 국민이 뜻 있는 사람들은 다 터널을 뚫게 될 것이다. 해서 광천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에 나와 있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정수 끝 해서 수도가 뭐야? 물 정수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해서 정수 들어가면 어떻다? 수도용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28개 지목을 보셨어요.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 결국은 지목이라고 하는 것 종류를 줄줄줄 외우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고요. 각 지목의 특성을 다 외우는 것도 불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목하고 키워드 한 개씩 끊어가게 되면 대강 또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용지 들어가면 어떻다? 정수라고 하는 거, 양어장 들어가면 어떻다? 육상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 뜻은 뭐라고요? 자생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국어 뭐가 된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오늘 외우셔야 돼. 자, 국어 뜻 뭐라고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유지는 뭐가 된다? 자생이 된다. 그 다음에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육상. 자, 광천지에는 송수관, 송유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용지는 키워드 정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국어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유지, 자생이라고 하는 거. 수도용지는 정수라고 하는 거. 양어장은 육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광천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광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쪽이 좀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국어는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그 다음에 양어장은 육상. 그 다음에 유지는 자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광천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송수관 등은, 송유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용지는 뭐라고요? 정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몇 개를 외우셔야 돼. 그냥 세월아 대어로 읽으시면 안 돼.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지. 그냥 봐서 이해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도로, 교통 관련해서 따져 물었던 것 중에 주연 이슈, 통로라고 하는 것은 다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차장에 노상주차장, 물장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용지에 공장 안에 주유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좀 쓸모가 없는 토지들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자, 공장 용지, 건축물 관련 토지에 뒤에부터 나와 있네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하고요. 앞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안에 부속, 공장 안에, 자, 묘지관리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목대로 분류합니다. 그럼 공장 안에 아까 부속 건축물, 통로, 주유 공간 모두 지목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참고 용지는 보관, 사적지, 다른 지목 안의 문화재 등은 사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활용도가 낮은 토지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서 임야 또는 원야라는 표현들은 뭐가 된다? 임야라고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염전에 소금 공장 제외라고 하는 거, 묘지 관리동이라는 것은 대로 분류가 된다. 대신 묘지공원, 봉안시설 등은 지목 묘지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재배 관련해서 이슈가 삼았던 게 전답 과수원은 기본적으로 재배라고 하는 거,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게 되면 전이 될 테고, 물을 이용해서 재배하게 되면 답이 되게 된다. 과수류를 재배하게 되면 과수원이라는 것이 되게 되고, 목장, 초지 등을 조성한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공부했던 거, 자,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용지 시리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 자, 그 다음에 유원지, 주차장, 그 다음에 마지막 공장용지까지가 바로 2음자로, 나머지는 다 1음자로 분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지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트에서의 문제 구성이 1년에 2문제 정도가 기본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 길이가 다른 데보다 좀 길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방법은 간단해. 외우면 돼. 몇 개 키워드 단위로, 이걸 전체 문장을 외울 수 없으니까 키워드 단위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목의 설정 방법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한다. 이제 지적도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표시되는 지도를 지적도,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얘를 표시하는 지도를 임야도. 그래서 지목을 너무 기니까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부호로 표기한다. 그래서 파생되는 개념이 뭐야? 천원차장 나와야 되죠. 천원차장해서, 자, 하천 나와야겠죠. 유원지 나와야겠죠. 주차장 나와야겠죠.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여기서 천원차장은 2음절로 표기한다. 같이 비교해드렸고, 자, 온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등 광천지로 한다 해서 틀렸죠? 광천지에서 송수관, 송유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아닌 걸 외우셔야 돼.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지목을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빤해요. 그리고 무조건 뭐뭐 제외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들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낸다는 게 그러면 어려운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쉽게 답을 맞춰갈 수 있겠고요. 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할 때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 설정한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거 이제 깔아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용지, 잘 몰라? 일단 유보. 2번 지문이요. 과수원 나와 있죠? 재배하는 토지, 호두나무에서 답은 일단 2번이죠? 2번이죠? 쉬운 거 잘 맞춰야 된다고, 외운 걸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등은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그냥 하천이 되는 거야. 야, 고칠 거 없어. 하천에다가 요트 같은 걸 띄웠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목이 체육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3번 지문. 자, 부속 시설물까지,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지목
묘지가 되게 되는 거죠. 부속 시설물 뒤에 있는 묘지 관리련 건축물의 부지는 뭐가 되고 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급유시설 주유소용지 아니라고 그랬었죠. 자 다이건 공장용지 공장 안에 통로 부속 시설물 주유소 공간 주유 공간은 모두 공장용지로 지목을 분류한다. 원야 그럼 뭐가 돼? 임야 이렇게 가는 거죠. 원야 나오면 뭐가 된다? 임야라고 해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문제 쉬워 보이죠? 겁나 안 쉬워요. 지금 제가 분석을 해서 계속 답만 주입을 하니까 뭐 대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걸 일 없이 읽어버리잖아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일 없이 읽으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파트가 지목 파트야. 그 다음 문제 가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목의 구분 기준 등 옳은 것은 해서 일단은 끄트머리 갈까요? 전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뭐가 나와야 돼? 재배 나와야 되죠? 근데 물을 이용을 한다,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전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2번 광천지, 송수관, 송유관 나와 있죠? 도배하잖아. 송수관, 송유관은 어떻다? 광천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3번 도로 안에 통로 나와 있죠? 도로 앞에 통로 나와 있죠? 통로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에서부터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뒤부터 이거 읽는 방법이 필요해. 지목은 워낙 정의가 길기 때문에 뒤쪽을 봐야 돼.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공장 안에 통로라든가 부속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주유 공간 이런 것들은 모두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나와 있죠. 앞에 묘지 공원 틀렸죠. 묘지 공원은 지목 묘지가 되게 된다. 봉안 시설도 지목 묘지가 되게 된다. 그냥 공원이나 녹지가 지목 공원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지금 출제하는 기술들을 쭉 분석을 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 위주로 항상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다. 일 없이 밋밋하게 그냥 읽어가시게 되면 외워지질 않아요. 자, 오늘 그냥 외우셔야 돼. 자, 하천 나와 있죠? 근데 소규모 수로 부지 나와 있죠. 그럼 외웠잖아.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뭐가 된다? 국어. 그래서 앞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어. 이런 거 읽어버리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 왜? 하천은 원래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지 말고 지목 얘기를 할 때 항상 뒤쪽을 보는 훈련이 철저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되는 거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라는 것은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하는 거.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 뭐가 된다? 국어. 대충 지금 28개 지목 중에서 한 10개에서 한 15개 대강 키워드 외우시게 되면 거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의 구분 등 옳은 것은 끄트머리 목장용지 나와 있죠? 목장용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틀렸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모두 지목 뭐로 분류한다? 대로 분류한다 라고 했었죠. 앞을 읽으면 안 돼. 1번 지문 끄트머리 뭐라고 돼 있어? 목장용지. 근데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아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의 지목 대로 분류한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뒤부터 보면 문제가 쉬워져. 앞에서 보면 100% 작살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로 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앞에 보관 나와 있죠. 보관은 뭐가 된다? 창고용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지문에서 마지막 마침표는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창고용지의 정의가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일단 자 대범주의 창고용지 보관 들어가면 창고용지. 자 3번 끄트머리 공장용지라고 돼 있죠. 공장용지라고 돼 있죠. 끄트머리 단어가 뭐야?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대충 앞에 보니까 공장 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건 지목이 뭐가 된다? 공장용지가 되게 된다. 키워드 잡아내는 훈련하셔야 돼. 부속시설물이 그 지목의 마지막 키워드가 되게 된다. 거기까지 부속시설물까지
바로 그 지목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언어, 이 습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지금 옳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끄트머리 농지란 지목은 없어. 정답 과소는 있지만 농지란 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배하는 토지, 미나리, 광골 등을 재배한다. 이건 바로 답에 해당해, 논답자 답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농지란 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근데 앞에 보니까 인공적 수로 들어가 있죠.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하게 되면 어떻다? 국어라고 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외운 몇 개를 가지고 쇼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목의 구분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자, 학교 용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대충 학교 나와 있죠. 학교 용지 이렇게 가는 거야. 2번 지문 보니까 창고 용지 나와 있네요. 앞에 보관 나와 있죠. 그리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나와 있죠. 법조문 그대로 카피한 거야. 법조문에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지목의 마지막 정의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까지를 바로 창고 용지라 부른다. 자, 끄트머리 묘지 나와 있죠. 그런데 묘지 관련 건축물의 부지라는 표현에서 일단 틀렸고요. 원래 자,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뭐가 된다? 묘지가 되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속 시설물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게 마지막 단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속 시설물까지를 뭐라고 한다? 지목 묘지라고 부르게 된다. 부속 시설물까지를 뭐라고 한다? 묘지 해서 자, 여기로 끊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 따로 외웠던 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라는 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대로 분류한다. 아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2개 있었고요. 묘지 관리도, 그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대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문장을 읽는 패턴을 아시면 얼마나 편해? 부속 시설물 부지가 마지막 단어다. 뒤에 붙는 사족은 어떻다? 틀린 표현이다. 그 지목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자꾸 보셔야 돼. 마지막 지목에서 마지막 단어가 뭐가 있다? 부속 시설물 부지라는 표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 용지 할 때도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묘지라는 지목할 때도 부속 시설물까지 끊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 요건 답을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철도 용지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그죠? 다 읽지 말고 부속 시설물 부지 나와 있잖아. 아, 그럼 법조문 마지막이 여기까지구나. 근데 대충 보니까 궤도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어떻다? 역사, 철도 용지 대충 맞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지. 이걸 꼼꼼히 읽어가지고 절대 못 외워요. 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에. 해서 오늘 이제 이 지목이란 파트를 접근해 갈 때 부속 시설물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내시게 되면 중간에 잡다한 얘기를 몰라도 그 지목에 관한 정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 해서 육상 맞죠? 양어장 하면 뭐래요? 육상.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목에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의미 자체가 뭐라? 이게 마침표, 마지막 단어다라는 의미로 새기게 되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육상의 양어장 해서 자, 답은 일단 3번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공간정보분명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수도 용지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정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마지막 봐봐 불안하면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한 거라고? 아, 법조문을 그대로 카피했다는 흔적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그죠? 아까 부속 시설물 부지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고. 부속 시설물 부지가 마지막 단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도용지, 정수 나와 있죠? 그럼 이게 그냥 오른편 1번 답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뭐가 된다? 수도용지,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미쳐버리는 내용이지. 우리 앞에서 목공철수 주창 학체종 있었죠? 목장 용지, 공장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자,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그런 게 있었고요. 학교 용지, 그 다음에 체육 용지, 종교 용지는 있지만 산업 용지란 건 없다고요. 항만 용지 없어요. 공항 용지 없어요. 소설이라고.
이게 이제 외워야 될 게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주제도 그렇지만은, 자, 용지 시리즈로 끝난 애들이 있다고. 그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렇게 하는 거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게 바로 용지 시리즈로 끝나게 되는 거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래서 2번은 소설이고요. 자, 끝머리 유지 나와 있죠? 유지 그러면은, 자, 재배 들어가면 안 되죠? 재배 들어가면 안 되죠? 자생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읽지 말라고. 앞은 다 맞게 해주니까 바로 유지는 자생이 되고 재배에 들어가면 전답 과수의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이 뒤쪽에서 트릭들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걸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앞을 백날 봐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오히려 헷갈릴 뿐이지.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일단 저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전 나와 있죠? 전 나와 있으면 봐봐. 재배하는 토지 딱 끊어야 되죠? 재배하는 토지 끊어야 되죠? 재배하는 토지까지를 전이라 부른다고. 뭔 소리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중림지, 이건 지목 임야가 되는 거야. 고치지 마. 여기서는 패턴이 뭐야? 재배하는 토지, 부속 시설물, 부지. 여기까지를 그 토지의 지목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걸 거꾸로 가면 눈치를 챈다니까요. 다시 마지막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부속 시설물의 토지 있었고, 아까 전답 과소는 뭐야? 재배하는 토지. 딱 끝났었죠? 뒤에 사족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까지, 이게까지가 뭐가 된다? 바로 자, 전이라는 것이 될 테고, 거기다 사족을 헷갈리게 하려고 자, 바로 중림지 썼죠. 원래 법에서 뭐라고 되냐면 죽순 등을 재배하는 토지로 되어 있다고. 죽순을 재배하면 그게 전이 되게 될 것이고, 중림지, 대밭이 다 돼버리면 이때는 임야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의미를 뭐 다 알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재배하는 토지, 우리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게 마침표가 되게 된다. 그리고 지목 문제를 구성할 때는 대부분 이 녀석들이 제일 뒤에서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이걸 눈치를 주로 채야 된다. 이게 논의 포인트. 자, 사적지라고 하는 거,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들은 사적지가 아니다 라고 했었죠. 사적지는 아닌 것만 외웠잖아. 다른 지목에 있는 문화재 등은 어떻다? 사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해서 답은 1번. 겁나 쉬웠어요. 자, 사실은 이런 문제는 1번 보고 바로 날려버려야 돼. 정수, 수도용지,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거 다 외우진 않지만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법조문 마지막 단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1번 봐버리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강의하는 과정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의 구분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가볼까요? 체육용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끝머리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지목 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지목 공원에 해당되고, 묘지 공원, 봉화시설은 지목 묘지가 되게 된다. 1번 몰라도 돼.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도 그래. 앞에서부터 있게 되면 100% 당해. 비슷한 표현을 끌고 들어오니까. 근데 자, 체육용지, 공원, 녹지 이렇게 갈 테고, 이거 자, 광천지라고 하는 거, 온 송수관, 송유관 등의 저장시설 부지 나와 있죠? 이건 광천지가 아니다. 더럽게 많이 나오는 주제. 자, 끝머리 답이라고 돼 있죠? 재배하는 토지 나와 있죠? 자, 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 답 맞죠? 그리고 답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양어장. 이게 어려웠어. 해상, 제일 앞에서 이걸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겁나 머리가 빨개져 버렸던 그런 사건.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문제를 보면서 뭔 생각해? 아, 지금 그 황토 뿌리던 그 헬기 쫙 보면서 그 화면 찍어 봤던 걸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가두리 양식장 거기다가 이제 해상에다가 참치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생각하지 말라. 생각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은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점심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식이고 루틴이야. 이걸 의미를 새기려고 하면은 그거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월 공부해서 증 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허접한 시험이란 얘기야. 문제는 허접한 거에 대해서는 허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민법이 됐든 뭐 공간정법이 됐든 되게 수준 낮은 시험이야.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몇 개월 만에 점 딸 수 있으면 그건 허접한 시험이지. 아이들 대학 가려고 할 때 10년씩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다,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딱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자기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이거 지목을 다 외우겠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다 틀려. 아니 틀리게 생각하는 걸 유도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뒤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 나와 있죠. 소규모 수로보지,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뭐가 된다? 국어. 그거 틀린 거야.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겁나 답은 쉽게 구성돼.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그거 기억해야 돼. 부속 시설물의 토지가 마침표다라는 의미. 요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재배하는 토지도 아까 마침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끊어가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실 때 항상 지목 제일 뒤부터 봐야 돼. 이 문제가요. 자, 예를 들어서 체육용지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훨씬 쉬워져, 느낌이. 주어가 앞에 나와서 훨씬 쉽다고. 광천질환 이렇게 나오면 훨씬 쉽다고. 근데 난이도를 올리려고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얘들이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 또 거꾸로 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면 원소, 석유로 약소, 이거 광천지 같은데 쭉 이렇게 착각을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이 송수관 순경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는 관점의 문제야. 앞에서 잘못 이 글을 읽게 되면 앞에서부터 느낌이 팍팍 와. 이거 지금 광천지 비슷해 보이는데? 라는 느낌. 뒤에 광천지. 나이스. 나이스는 뭐 개뿔나이스야. 걸리는 족족 탁달라게 돼 있어요.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 해서 지금 지목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목을 뒤에다 깔아버린다고.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면 훨씬 더 같은 지식을 갖고도 답을 맞출 확률이 높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 볼까요? 자, 지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 자, 물을 저장하고 있어. 자, 필요 없고, 자, 자생하는. 자생 나와 있죠? 유지. 뭐 외운 게 없잖아. 재배하는 토지 전답 보아선 자생 들어가면 어떻다? 유지라고 하는 거. 요렇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보셨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대충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외워서 그래. 외우면 유치의 극치야. 안 외우면 죽을 맛이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미쳐버리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뭘 묻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이거 있었죠? 천, 원, 차, 천원 차장 있었죠? 자, 그래서 천은 하천 이렇게 갔었죠. 유원지,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공장용지라고 해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천원차장을 똑바로 외웠나를 물어보는 거야. 다음 중 지목을 골라보시오. 이 중에 지목은 하나밖에 없다고. 유원지 나와 있죠? 이건 천원차장을 외웠나 안 외웠나 요걸 물어보는 문제야. 초지는 아까 목장용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선화지는 고압선 밑에 토지 학기론에서 공부하는 개념이고 지목이랑 관련이 없죠. 저수지는 유지라는 지목과 관련되어 있죠.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 물이 흐르지 않는 공간을 이름하여 지목 유지. 그러니까 저수지 용도로 쓰이게 되면 지목은 뭐가 된다? 유지가 되게 된다. 항만용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항자 없잖아. 그래서 항만용지라는 지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용지 중에 산업용지 이런 것도 막 집어넣었다고. 그런 거 없어. 내용 보면 안 되고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요걸 외우시게 되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지목과 지적도면 등록하는 부호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스톱! 이때 이거 그냥 읽어버리면요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버려. 개판 돼버려요. 자, 외웠던 걸 먼저 기억해야 돼. 이게 공원부터 읽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지금 방금 설명했으니 대충 알지. 무조건 천원차장 찾아봐야 돼. 하천 어디 있어? 하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유원지 어디 있어? 없어. 유원지 없죠? 자, 주차장 어디 있어? 차 들어가죠? 그다음에 천원차장 공장용지 어디 있어? 없어. 그러면 공원은 공으로 표기하고 목장용지는 목으로 표기하고 양어장은 양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가버리면 헷갈리니까 천원차장을 먼저 세팅을 해야 돼.
다시 아까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표기한다?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뭐로 표기한다?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뭐로 표기한다? 차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걸 외워서 대입해야 돼. 천원차장 찾아가 봐야 돼. 하천 나와 있죠? 근데 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 유원지 없었고, 주차장에 차 맞죠? 요건 맞는 것이 될 테고, 그러면 나머지는 표시 안 했던 거예요. 다 그럼 일음절로 표기를 해야 돼. 그래서 공원은 공으로 표기하게 되는 거 옳은 표현. 목장용지를 목으로 표기해야 되죠? 천원차장이 아니니까 일음절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틀렸고,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양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번 옳은 표현, 리을번 옳은 표현. 근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니까 니은, 디귿, 미음 해서 지금 니은, 디귿, 미음이 어디 있어? 1번 요게 틀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풀다 보면 뒤죽박죽 뇌가 막 부하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천원차장 외운 걸 자꾸 대입해야 돼. 자, 그러면 천원차장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 안 나오고 주차장 안 나올 수 있다고, 다른 지목을 넣을 수 있다고, 다른 지목을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뭐로 해야 된다? 일음절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천원차장이 하나도 안 나와도 나머지는 다 일음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해서 천원차장을 외우는 게 논의의 포인트. 아까 지목의 종류할 때 유원지 이렇게 답을 뽑아내듯이 천원차장을 찾아내는 게 문제 푸는 테크닉이고요. 이게 쉬우고가죠. 절대 쉽지 않아요. 시험장 가시면은 전혀 공부 안 했던 지목이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면 아사리판이 돼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천원차장을 찾아보는 게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제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찾아야 돼? 목장용지 찾아봐야 돼? 없네요. 그 다음 뭘 찾아야 돼? 공장용지 찾아봐야 돼? 없네요. 철도용지 찾아보니까 있네요. 수도용지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주창, 자, 목공, 철수, 자, 주유소용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창고용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어딨어? 알았어요. 어우, 저 난리를 치네. 창고용지 하나 있다고 치고. 오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네? 그래서, 학원이라는 게 좋은 게 그거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수 틀리면 퍼즐을 잡아버리고, 뭐,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그다 치고, 자, 철도용. 자, 가만히 있어봐. 목공, 철수, 주창. 그 다음에 학교용지 없고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있고요. 종교용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어떻다?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이 중에 지목의 종류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의 종류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게 어렵다고. 근데 아까 항만용지 지문에 있었고요. 산업용지 이미 지문에서 확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비행장용지 이런 식으로 계속 소설들을 쓸 거라고. 그래서 까다롭다고. 이건 단순 암기 영역이에요. 특히나 지목의 정의를 쭉 나열할 때는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재배되는 토지는 마침표를 꼭 찾아내는 게 포인트고, 먼저 지목을 볼 때 뒤부터 보는 게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 주제 보니까 면적이네. 잠시 끌었다가 면적화, 경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